안녕하세요, 잼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오늘은 언박싱 시리즈 계속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올 초에는 조금 언박싱 할 거리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자주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언박싱 할 제품은 출시된 지 조금 지난 제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지났고 한국에서 정식 판매가 된 거는 약 한 1년 반 정도 된 꽤 오래된 제품인데요. 우연치 않게 이 제품을 제가 얻을 수가 있어서 오늘 한번 언박싱을 하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제품 비츠 스튜디오 3 와이어리스 헤드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정식 판매 가격은 한 4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가격은 33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품 구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인데, 왜 정말 좋은 타이밍인지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언박싱을 하면서 간단한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언박싱을 하기 전에 제가 주문한 이 상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주문한 이 화장품의 색상은 무광 블랙 색상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색상이 정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무광 블랙, 블랙 앤 레드, 레드, 화이트, 미드나이트 블랙, 블루, 리치 그레이, 포레스트 그린, 샌드 듄, 총 9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사실 가장 인기 있는 거는 미드나이트 블랙과 시그니처로 통하고 있는 블랙 앤 레드 색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무광 블랙을 주문한 거는 아무래도 가장 무난하고 원래 검은색이 좀 쓰기 제일 편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색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박스 외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포장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은 애플사에서 비츠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에서 지원해준다고 나와 있고요. 닥터들에 대한 이런 것들 있고, 뒤에는 간단한 스펙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점들은 없고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닐은 다 뜯었고요. 비닐을 뜯은 후에 자, 여기 부분을 잡아당기면은 여기가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자, 쏙 빠지고, 이건 약간 겉포장지 같은 존재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을 열어주면은 여기 보시면은 Change the way you will hear sound 이렇게 문구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열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파우치가 먼저 있습니다. 파우치를 꺼내고 딱히 들은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화장부를 열 수 있게 여기 있어요. 화장부 열 수 있게 화장부를 빼주면은 여기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용 설명서랑 그 다음에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A to B 케이블이에요. 아무래도 좀 나머지 된 제품이기 때문에 C타입 케이블이 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건 좀 아쉽네요. 쓸 일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유선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우치를 걸 수 있는 훅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좀 싸구려 훅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좀 괜찮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끝 이쪽에는 비츠라고도 써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쓸 것만 따로 빼놓고 나머지는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파우치 안에 이제 바로 헤드폰이 들어가 있는데 파우치 크기는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정도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파우치를 꺼내보면은 이렇게 접이식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딱 접을 때 딱 소리가 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자,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이제 충전 포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Charge Me Up이라 써 있고요. 이 스티커는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 컨트롤 쓰는 부분, 여기 리모컨이 있는데 일단 이건 제거해 주고, 자, 여기서 위에 버튼 누르면은 볼륨 업, 볼륨 다운, 그리고 재생, 일시정지 뭐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로 이제 노이즈 캔슬링 버튼인데, 켜보기 전에 전체 외관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외관은 이런 식으로 무광 블랙인 만큼 깔끔하게 검정색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패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예요. 착용했을 때 푹신푹신하게 좋을 것 같고요. 피로감도 좀 덜 할 것 같고, 패드는 제 손바닥 정도의 크기, 손 전체 말고 손바닥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냥 일반적인 패드 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는 260g인데 사실 뭐 헤드폰, 일반 동급 헤드폰의 무게에 비해서 뭐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그냥 딱 일반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W1 칩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W1 칩셋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팟 1세대와 동일한 칩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고 있는 H1 칩셋보다도 조금 페어링 속도라든지 기기 전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느릴 수 있다는 것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 에어팟 1세대를 쓰고 있어도 뭐 그렇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사용한 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전원 버튼일 것 같은데 꾹 눌러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네요. 자, 불이 들어오고 지금 페어링 하라고 뜨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로 떠주네요. 제 아이폰과 제 연결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자, 페어링은 애플 제품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페어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이 일단 켜진 상태에서 음질보다 먼저 좀 전체적인 특징들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통화도 가능은 합니다. 내장 마이크가 있긴 있는데 사실 그 마이크가 엄청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 무선 제품들은 마이크가 그렇게 좋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입에서 귀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방향도 다르고 해서 수음성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화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순수히 그냥 음악 감상이라든지 작업할 때 쓰는 용도로 사용할 것 같고요. 만약에 통화를 하고 싶다 하면은 아마 이 케이블을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통화 마크 있는데,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양쪽이 3.5파이인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헤드폰에 껴주고 다른 한쪽 껴주면 되겠죠. 케이블은 뭐 엄청 약하진 않아요. 근데 팍 당기면 당연히 빠지겠죠. 그래서 아마 통화할 때는 뭐 이 놈이 좀 필수일 것 같고요. 이 유선 케이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제품과 에어팟 프로 제품 중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유선 케이블이에요. 이 유선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영상 작업할 때 유선 케이블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무선보다 절대적으로 좋은데, 왜냐하면 무선 제품일 경우에는 사실 아주 사소하기라도 무조건 딜레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디오 싱크를 맞추는 과정에서 이 딜레이가 있다면은 작업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유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무선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제 목적과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이 유선 때문에도 구매한 경향이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22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경우에는 최대 4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을 한다는 전제 하에 10분 동안 충전을 하면은 3시간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배터리 부분에서는 오히려 사용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겠죠. 사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꽤 오래전부터 있던 기능이에요. 노이즈 캔슬링을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 기능이 왜 이제서야 주목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기능인데 이제 주목받은 게 좀 의문이 드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외부 소음과 반대되는 주파수를 생성을 해서 외부 소리를 감쇄시켜주는 거지 완전히 차단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조금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면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호불호가 너무나 명확하게 갈리긴 하는데, 이 느낌에 완벽하게 적응하신다면은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기능인데, 반대로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적응을 하지 못한 분들은 심할 경우 멀미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기도 하고 쓸 수 있냐 없냐라는 갈림길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써보신 분들은 반드시 청음을 하고 노이즈 캔슬링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노이즈 캔슬링 기기들은 고가로 출시되고 있어요. 이어폰이든 헤드폰이든. 그렇다고 해서 동급 가격대에 비해 음질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꼭 청음하시고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노이즈 캔슬링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음악이 잘 나오고 있고요.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이 기기 노캔 같은 경우는 엄청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패드로 인한 외부 소음 차단 자체가 좋은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액티브 노캔은 솔직히 큰 차이가 안 느껴져요. 조금 당황해서 계속 껐다 켰다를 반복해봤는데 진짜 차이를 모르겠어요.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일부러 노래를 끄고 노캔을 작동시켜 봤는데 분명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지만 문제는 음악을 틀면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노캔이 안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분명히 외부 소음을 어느 정도 잘 차단해 주지만 솔직히 동급 가격 기기에 비하면 빈약합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에어팟 프로와 이 헤드폰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청음해보지 않아서 그 음질이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에어팟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어팟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음질로 듣는 게 아니라 편의성으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헤드폰이 미치가 당연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드폰을 청음하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베이스의 둥둥거림을 기대하며 들었는데 그 둥둥거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EQ를 만지셔서 심장의 그 바운스 거림의 느낌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음질이 생각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에어팟보다 음색이 탄탄하고 꽉 차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비교 대상은 에어팟은 아닙니다. 동급 가격의 헤드폰에서 이런 음질이라면 정말 구입을 권장하지 않고 싶어요. 음질이 최악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가격에 이 음질은 좀 아니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차라리 노캔이 더 잘 되는 에어팟 프로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 조금 들려드리기 위해서 마이크에 대고 한번 좀 음질을 들려드려 볼게요. 에어팟 프로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두 제품이 가진 특성이 너무나 상반되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작업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니 에어팟 프로는 답이 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얻은 이 제품을 사용하기로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솔직하게 딜레이적인 측면 제외하고는 메리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무료로 받았기 때문인데 아까부터 왜 무료라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여기부터 이 제품에 대한 아주 좋은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박싱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현재 애플 온라인 스토어에서 공식 행사인 신학기 행사를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행사인데요. AOC로 접속을 하시면은 딱 첫 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제가 AOC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자, 이렇게 AOC로 들어가시면 처음 화면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처음 화면부터 대학생을 신나게 비치와 함께 라고 딱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AOC 같은 경우는 원래는 대학생들 아니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별도의 인증 없이 모든 분들이 이 사이트를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 구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이도 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하실 경우 어떤 점들이 좋은지는 제가 맥북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 행사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맥북, 맥미니, 아이맥 같은 컴퓨터 제품을 샀을 경우 40만원대, 정가 기준 40만원대에 해당되는 이 비치 스튜디오 3 제품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패드를 구매할 경우 또 다른 가격대의 제품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배보다 배꼽이 큰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을 무료로 받기 위해서 비싼 맥 컴퓨터를 산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나는 거절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중고나라 사이트 한번 접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맥 제품을 구매를 하고 이 제품이 필요 없어서 파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이 제품을 뜯지도 않고 미개봉 상품인 상태로 제품을 팔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1월, 2월, 3월 이 3달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가격 33만원짜리를 18만원, 15만원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품을 좀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은 1, 2, 3월 안에 꼭 구매를 하셔서 저렴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난 대학생이 아닌데 이거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그냥 지인에게 부탁을 하셔서 구입하셔도 사실 무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지인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여러 번 검색을 하고 찾아보았지만 사실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번 밑전인 본전이다 생각으로 일반 분들께서도 구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불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